7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7번은요.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여기에 등비 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꼴을 만났다고 치면 얘는 절대값 r이 1보다 큰 상태면 얘는 무한히 발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호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r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일 때 1보다 클 때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달라지겠지만 덩치는 무한히 크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가져가고 요거 위주로 사용하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걸 무한히 곱해주면 어디로 수렴한다고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건 뭐라고요? 발산한다. 그 다음에 r이 1이라고 치면 1을 무한히 곱한 거니까 1로 수렴한다 이거죠.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진동 발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 모든 r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r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언제 수렴하느냐 이거예요. 수렴하는 조건이 있어요. 수렴 조건은 어떤 상태예요? 여기 있죠.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1로 수렴한다. 이걸 구체적인 r의 범위로 환산해 보면 r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다. 요게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네. 가끔 이제 특이하게 공비가 1을 벗어났을 때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공비가 수렴범위 없을 때는 공비가 수렴범위 안 들어왔을 때 없는 경우 이때 수렴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이때는 초항이 0일 때 가능합니다. 수렴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당연하겠죠. 초항이 0이면 공비가 뭐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항상 0으로 일정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만났을 때, 등비 수열을 만났을 때 그것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비 r의 범위가 어디 범위에 있으면 된다고요? 풀마 1 사이 범위에 있으면 될 것이다. 요걸 인식하고 문제를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얘는 초항은 3분의 2x-1이고 공비가 마찬가지로 3분의 2x-1입니다. 그럼 공비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초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이 공비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항은 이 문제는 따로 굳이 연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2x-1이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1을 더해주면 2x가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공비가 6-x가 아니라 여기는 2n승이잖아요. 그죠? 얘는 6-x의 제곱의 n승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초항하고 공비가 같으면 굳이 초항은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비가 0이 되는 경우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6-x 제곱이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제곱이 여기 붙은 게 아니라 바깥쪽에 붙는 거죠. 그럼 6-x의 제곱을 우리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6,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항상 크겠죠. 그러면 요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모든 실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봤더니 여기가 오른쪽은 7이고요. 왼쪽은 5가 되겠죠. 그럼 1보다는 작거나 같으려면 x가 7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다죠. 따라서 2번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5 이상 7 이하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제 7번에서는 등비수열을 만났어요. 등비수열을 만나면 수렴 조건을 떠올려라.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항이 0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A하고 R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A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딸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을 가봅시다. 7-1번은 항상 초항과 공비를 나누어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이 등비수열을 만났을 때 초항은 x, 공비가 x-1이죠. 참고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초항 곱하기 r의 n-1승 꼴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초항이 x니까 x가 0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비가 x-1이니까 x-1이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럼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체해주면 x는 0 이상 2 이하. x = 0이 들어가는 이유는 초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항하고 공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초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주셔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은 초항하고 공비가, 여기는 초항하고 공비가 다른 게 아니라 초항은 1이 되겠죠. n에다 1 대입하면 0승이니까 1이 됩니다. 그럼 초항은 상관이 없고요. 공비가 로그 2x 마이너스 2인데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럼 로그 2x가 3 이하 1보다는 크다죠. 3은 로그 2의 8이고요. 1은 로그 2의 2죠. 여긴 로그 2x니까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하고 같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여기가 7-1의 1번하고 3번이었네요. 7-1의 2번하고 4번을 봅시다. 자, 얘는 n승을 합체해주면 되겠죠. 얘는 2분의 x제곱 플러스 x의 n승이다. 그럼 초항하고 공비가 같은 거 보이죠? 써볼까요? 초항은 2분의 x제곱 더하기 x, 공비는 2분의 x제곱 더하기 x죠. 그럼 우리는 공비의 범위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x제곱 더하기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x제곱 x 플러스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럼 얘는 두 개의 부등식이 딸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왼쪽 거, 즉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와 교집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거는요, 얘는 판별식이 1-4ac 해줬더니 음수예요. 판별식 음수라는 건 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x축에 떠 있으니까 양수인 x는 모든 실수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됐어요. 2번은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0이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이렇게 범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면 되겠죠. 그럼 둘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초항과 공비 보이죠? 얘는 초항하고 공비가 같으니까 공비의 범위만 쓰면 되겠습니다. 공비가 2 코사인 x입니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즉 코사인 x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인데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다 그랬죠. 코사인의 그래프 우리 그릴 줄 알죠. 주기가 2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 파이.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0에서 파이까지만이니까요. 0일 때, 파일 때는 들어간대요. 자, 이때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럼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x값, 요건 들어갑니다.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3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그랬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대칭성에 의해서 3분의 2파이일 겁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7-1의 4번까지 해결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번은 어떤 등비수열이 수렴한대요. 등비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비가 R이잖아요. R이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럼 이런 범위에 있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도 수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항상 수렴하는 거. 그럼 기억은 공비가 2분의 R 더하기 1이죠.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요걸 가져와서 R이 현재 여기 있죠. 그러면 2분의 R 해주고요. 양변에 1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R 더하기 1의 범위가 2분의 3 이하와 2분의 1 초과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R 값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렇게 1을 넘는 범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항상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니은은 공비가 3분의 R 플러스 2다 이거죠? 그러면 R을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2를 더해주고 2를 더해주고 3으로 나눠보라 이거야. 그럼 3으로 나눠보면 3분의 1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에 3분의 R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얘는 수렴 범위에 들어오죠. 왜 수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니은은 항상 수렴한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그 다음에 디귿은 여기는 앞에 있는 요 수열에서 그냥 항상 1을 빼는 형태만 되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2분의 R의 n승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2분의 R의 n승은 얘는 공비가 R인 거죠. 그쵸? 그걸 2로 나누고 1을 뺐다 이거니까 이미 수렴하는 상태면 주어진 디귿도 수렴하는 상태가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은 이렇게 수렴 범위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3번이요. 얘도 수렴 범위. x는 0에서 16 사이고요. 수열이 있을 때 수렴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공비가 루트 2의 사인 8분의 파이 x가 되겠죠. 얘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 되겠죠. 즉 사인 8분의 파이 x가 쓱싹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쓱싹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그럼 사인 8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얘는 주기가
사인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x의 개수가 8분의 파이기 때문에 나눴더니 주기는 16이죠. 그랬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이 범위가 정확하게 주기 범위에 해당된다 라고 알았어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럼 사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반 주기는 8이고요. 한 주기는 16이래요. 최대인 순간은 4겠죠? 최소인 순간은 12일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긴 들어와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다니까 여기는 빵꾸야. 삼각부등식까지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을 색칠해보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야. 색칠 여기. 아, 이게 잘 안 보이나? 바탕이 검은색이어서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요 범위와 요 범위와 요 범위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인 걸 알아요. 그럼 4분의 파이가 되려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려면 x는 2면 되겠죠. 그죠? 여기만 찾으면 끝나.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면 여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10이 될 거고요. 여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14가 될 거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 들어있는 자연수 x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요쪽에서는 1하고 2가 보이죠? 1, 2. 그 다음에 8, 9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14는 안 되고 15와 16은 문제에서 이 꼴이 빠져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15. 그럼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7-3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실험 조건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제 8번이요. 얘는 이 함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별히 어떤 극한이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식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제일 먼저 캐치해 주셔야 되는 건 공 B를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등비 수열이에요? x의 2n승. 여기도 x의 2n 플러스 1승. 이게 등비 수열이죠. 그쵸? 자, 이런 등비 수열을 만났을 때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x의 범위를 우리 알잖아요. 공비 범위.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가 1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선 포맷이 x 2n승이 있고 x 2n 플러스 1승이 있잖아요. 뭐 일부러 그냥 따로 가져가 봅시다. 절대값 1보다 큰 무한이 발산합니다. 등치가 얘도 무한이 발산합니다. 등치가 뿔만은 모르겠어요.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0으로 수렴하고요. 1일 땐 1이 될 거고 얘는 1일 땐 1이 될 거고. 요건 마이너스 1일 때는 원래는 x n승이면 진동하는데요. 여기는 2n승이기 때문에 짝수승이죠.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1승이니까 홀수승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만 잘 인식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린 요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1번의 케이스에서는 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요거는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2번, 3번, 4번. 자, 2번, 3번, 4번 케이스.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무한히 발산한다 그랬죠. 얘도 무한히 발산하고 얘도 무한히 발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덩치가 큰 애들만 관찰해 주시면 얘는 먼지와 같은 존재, 없는 놈이라고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는 fx가 x가 될 겁니다. 왜? 여긴 2n 플러스 1승이고 2n승이니까 나눠주면 x만 남겠죠. 자, 2번 케이스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예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이 된다며? 그럼 0이 되고 0이 되는 거 치우고 나면 이때 fx는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 3번 케이스 1일 때. 그럼 1 대입하고 1 대입해주면 이때 fx는 1이 될 거죠. 4번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0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든 x의 범위에 따라서 fx의 식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찰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해봅시다. 나중에 조금 더 숙달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얘를 좌표 평면에 바로바로 그리는 습관까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x축에 대해서 얘는 경계값은 명확합니다. 뿔마일 사이에 있어요. 자, 2번이 절대값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뿔마일 사이니까 뿔마일 사이에서는 fx가 1이니까 빵꾸 뚫어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1일 때는 얼마냐 확인해 봤을 때 1이었죠. 그럼 1에다가는 색깔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냐 봤더니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0에다 칠해 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1에는 빵꾸 달려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큰 상태에서는 y는 x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y 꼴 x를 그린다라는 느낌을 가져갔을 때 어디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1보다 큰 범위인 여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림상 언제 불연속이 되느냐 확인해 봤더니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불연속이에요 라고 됐어요. 자, 그래프를 그렸고 언제 불연속이다?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에요.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되는 함수에서는요, 요거네요.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에요. 얘는 공비가 뿔마 1일 때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하겠죠? 네. 이런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추후에 문제화되어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8-1번을 보세요. 얘는 한 번에 바로 그리는 우리 훈련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 이런 걸 만났을 때 뿔말 찍어놓고, 그러고 얘는 케이스가
내 머릿속에 여기는 절대값이 1보다 큰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고요. 여기는 1인 거죠. 여기는 절대값이 1보다 큰 거예요. 그럼 요것만 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운데 뿔마의 사이를 먼저 볼까요? 요 사이에서는 이 x2인승이든 2n-1승이든 0으로 죽어버릴 겁니다. 그럼 남는 게 1뿐이죠. 따라서 요 사이에서는 1이다 라고 찍어주면 됩니다. 뿔마 1에서는 빵꾸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을 벗어나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랬죠.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는 지워버린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게 되면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y 이꼴 마이너스 x분의 1은 분수함수죠. x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는 형태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1을 지나고요. 1일 땐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형태죠.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1에다가 빵꾸를 뚫어주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에다가 빵꾸를 뚫어주고 쓱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남는 건 x 이퀄 1일 때 x 이퀄 1을 대입하면 분모가는 2가 되고 분자는 1 빼기 1이 되어서 0이 되겠죠. 그럼 1일 때 0에다 찍으면 됩니다. 찍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인데 짝수승이니까 1 플러스 1이 되고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겠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1에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연결이 되어져 있고 1에서는 끊어져 있죠. 즉 불연속인 x값은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약간 감이 오시나요? 이건 훈련을 계속해 주세요. 자, 8-2번을 가볼게요. 8-2의 첫 번째 1번. 자, 얘도 극한으로 정해진 함수가 있는데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랬어요. 자,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우리는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일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의 상태를 봅시다. 자, 1보다 좀 클 때는 x2인승은 무한히 발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뒤에 있는 상수는 없는 애 취급해주면 이때는 리미트 값이 a가 되겠죠. x 이퀄 1일 때는 1 대입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1 더하기 a분의 a 더하기 b죠. 1보다 작은 순간에는요. 리미트가 0이 된다 그랬죠. 얘가 0이 된다고요? 얘가 0이 된다고. 그럼 남는 거 a분의 b가 되겠죠.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고 얘는 함수값으로 결정되는 애고 얘는 좌극한으로 결정되는 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속의 논리 구조는 뭐예요? 우극한과 함수값과 좌극한이 모두 같은 거죠.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일치한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3이다 그랬잖아요. F2는 X가 1보다 큰 상황이죠. 그럼 X가 1보다 큰 상황은 그냥 A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즉 F2는 A인데 그것이 3이다 이거죠. A 이꼴 3인 건 발견했어요. A 이꼴 3인 걸 발견했으니까 대입해주면 3은 4분의 B 더하기 3 3분의 B죠. 그래서 B가 9인 걸 알았어요. 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12이다. 할만하시죠? 그 다음에 8-2번의 2번. 얘를 딱 봤을 때 공비가 이거죠. 공비는 절대값 x.
그러니까 절대값 x를 n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간은 음수 범위에서예요. 그럼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요. 이걸 굳이 x의 범위로 표현해보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일 때죠.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1보다 클 때죠. 이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죠. 자, 그럼 각 구간별로 함수를 결정해 보면 이 구간에서는 x의 n승은 0이 될 것이다. 그럼 남는 건 0이 돼, 0이 돼, 이렇게 볼까요? 0이 돼, 0이 돼, 남는 거 2x 플러스 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절대값이 그냥 1인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a죠. 그럼 이때는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의 n승이 무한대로 달려간다고요. 절대값 x의 n승. 그럼 무한대로 달려가면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지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절대값 x다.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낸 얘네들은 전부 다 다항식이에요. 절대값이 다항식이 아닌데요. 얘는 x가 음수 범위니까 이때는 그냥 빼기 x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언제만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냐면 마이너스 1일 때만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우극한 자극하니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정확하게 2분의 a 마이너스 1이에요. 우극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 클 때니까 이쪽이겠죠. 우극하는 얘를 따라갈 테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자극하는 요걸 따라갈 테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a가 3이면 이 세 개의 모두 값이 일치한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3번.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일단 요걸 보고 이런 문제는 본 적은 있어요. 얘는 구간의 길이가 이면서 t에 따라 이동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나서 fx를 봤더니 fx를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런 거 그림 그리는 게 좌표 평면에 바로 되는 그 순간까지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뿔마일 사이에 있으면 xn승은 0으로 달려간다. 0으로 달려가니 남는 거 죽어버리면 마이너스 1이네요. 쓱쓱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을 대입해주면 1 빼기 3 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4죠. 1일 때 마이너스 2다. 1일 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짝수승이니까 1이죠. 그럼 1 빼기 3분의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에다 찍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이렇게 색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사이를 벗어나면
이때는 x n승이 무한대로 달려간다 그랬죠. 무한대로 달려가면 먼지들을 지우고 나면 요거 분의 요거. 그럼 x분의 1인 게 보이죠? 그럼 이때는 x분의 1이에요. y = x분의 1은 1일 때 1을 통과하면서 원래 분수함수 이렇게인데 1보다 클 때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그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fx는 언제만 불연속이에요? fx는 x = 1에서만 불연속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gt라는 애를 정의했는데 gt는 요거는 그냥 어떤 느낌적인 것만 확정 지으면 돼요. gt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gt는 얘는 요 구간에서의 불연속점의 개수죠. 구간에서 불연속점의 개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는 t가 예를 들어서 한 t =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구간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쳐다보면 되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쳐다봤을 때 끊어진 점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g-3은 0이라고요.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두 칸씩 계속 자른다는 느낌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얘는 계속 연속이 된다고. 그러니까 t가 계속 커져도 계속 연속이죠. 두 칸씩 잘랐을 때. 그러면 t = 언제 처음으로 불연속점이 보일 테냐면 요 라인이 t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즉 t 플러스 1이 1일 때, t = 0일 때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t = 0일 때는 어떻게 보세요? 라는 뜻이냐면 네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보는데 t = 0일 때는 1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진을 찰칵 찍어보면 1은 어차피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 눈에 이렇게 연속된 선만 보일 거예요. 즉 t = 0까지는 항상 gt가 연속이에요. 즉 gt를 우리가 찾는다 그랬을 때 t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없다. 빵개죠. 자, t가 0보다 커졌어요. t가 0보다 커지면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 항상 불연속점이 들어와. 그럼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면 얘를 점점 이동시켜 반다 했을 때 왼쪽이 1에 걸리는 순간이겠죠. 그럼 t-1이 1이 되는 순간이죠. 즉 t = 2까지. 즉 t가 0에서 2까지는 t가 2가 되는 순간을 관찰해 보시면 이런 거죠. t = 2일 때는 정확하게 1에서부터 3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t = 2일 때는 정확하게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구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불연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즉 0에서 2까지만 놓고 봤을 때 내 눈에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한 개만 보인다고요. 느낌 아시겠죠? 그 다음에 t = 2를 벗어나면 이때는 불연속점의 개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gt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t축에 대해서 0과 2를 찍어 놓고 0과 2일 때는 이렇게 1이 나오고요. 0과 2를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0과 이렇게 0이 나오니까 t가 불연속이 되는 순간은 0과 2죠. 따라서 불연속이 되는 t 값을 모두 구해라. t = 0과 2다. 이렇게. 이 문제는 조금은 어렵지만 극한으로 정의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엄청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이니까 확실하게 연습해 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제 9번인데요.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수렴하는 수열이래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뜻은 이 수열을 하나씩 나열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떤 값 알파에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무언가 사칙 연산을 해도 수렴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사칙 연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이 수열이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어떤 알파라는 값을 향해서 달려간다.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땡땡. 그러면 이 수열 AN 집안 전체가 AN이 알파를 향해서 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AN-1을 수열로 관찰해도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럼 얘도 알파로 가는 게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AN 플러스 1 집안을 관찰해도 얘도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하겠죠. 즉 얘가 알파에 수렴하면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예요. 리미트 AEN 짝수 애들만 봐도 알파가 될 거예요. 리미트 AEN-1도 당연하게 알파가 될 거예요. 물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건 추후에 나오면 다시 하겠지만 기본적인 개형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칙연산도 수렴한다 그랬고 얘가 알파면 리미트를 씌웠을 때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6이 2가 됐다는 뜻이다. 그럼 알파 더하기 6이 2알파 마이너스 8이므로 알파는 14다. 느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2번. 이런 것들은 친구 찾기만 잘해주면 됩니다. 친구 찾기. 그게 무슨 소리냐? AN의 친구가 3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AN은 3n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2가 되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극한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즉 얘를 쓱 해서 AN이 있고 극한을 만났는데 n제곱 플러스 2n이 있고 4n 플러스 1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AN의 친구는 얘는 친구랑 같이 있어야 2가 되는 걸 알아요. 그 친구를 써주는 거예요. 친구를 여기다 써. 그럼 원래 있던 거에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분 자에도 똑같이 써주면 식에는 변함이 없겠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문제 조건을 살펴봤더니 얘는 2가 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요만큼을 쳐다봤더니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최고창만 보면 된다며요. 여기는 n제곱, 여기는 12n제곱. 보이죠? 그래서 얘는 12가 된다고. 따라서 2분의 12니까 극한값은 6이다. 간단하죠. 자, 오른쪽 9-1번. 얘도 똑같이 따라해볼까요? 수렴한대요. 수렴하는 걸 써있어요. 그럼 그냥 편의상 극한 알파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5알파 마이너스 2분의 6알파 더하기 8이 2다. 그럼 6알파 플러스 8이 10알파 마이너스 4니까 4알파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는 3이다. 9-1의 1번. 자, 2번은 친구. AN의 친구가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친구가 있으면 천사가 된대요. 친구가 좋은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AN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원래 틱하고 보상을 똑같이 처리해 주려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났죠.
얘는 친구 따라서 천사로 간다. 얘는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극한으로서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정답이 502다. 뭐라고요? 친구 찾기. 친구 찾기는 극한에서 엄청 많이 쓸 겁니다. 뒤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친구 찾기를 엄청 많이 해줄 거예요. 자, 9-2번.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얘가 알파로 간다. 그러면 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 그랬죠. 그럼 그대로 리미트를 씌워보세요. 양변의 리미트를 씌우면 얘가 알파. 얘가 얼마가 되나 봤더니 4n제곱이고 분자는 6n제곱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3알파가 2분의 3이다. 알파는 2분의 1이다. AN의 극한이 2분의 1이니까 100을 곱해주면 50이 정답이 되겠다. 예제 9번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연산의 논리 구조만 한 번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을 가봅시다. 2번은 친구죠. AN의 친구는 얘다. AN은 친구랑 만나서 40이 되었습니다. 이거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놈의 새끼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N의 친구를 일단 만들어주세요. 2n 플러스 1승 3의 n승 친구를 만들어주고 괜히 써줬으니까 밑에다가 보상 처리해주고 그리고 원래 쓰여져 있던 걸 써주면 됩니다. 그럼 논리구조가 익혀지죠. 얘는 친구랑 만나서 40인 건 명확하다. 이때는 등치가 큰 새끼가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없어 생각하면 3이 된다. 따라서 얘는 120이다. 이런 논리구조를 정확하게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9-3번. 첫 번째는 우리 연습한 친구 찾기네요. AN의 친구는 다음과 같다. BN의 친구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친구들을 만들어 주자고요. 자, n-2에 AN이 있었고 2n 플러스 1에 BN이 있었으면 BN의 친구는 n-2다. n-2 써주세요. 그럼 분모에도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의 친구는 2n 플러스 1이다. 그럼 이렇게 친구를 써주세요. 분자에도 써주면 식의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봤더니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친구를 봤더니 얘는 극한값이 2고요. 이 친구를 봤더니 극한값이 4겠죠. 따라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요.